부동산 투자 원칙, 대선과 상관없이 이기는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도 숨을 고르게 되는데요. 대권을 누가 잡는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동전 뒤집듯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일은 흔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렇다면 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 것일까요? 사실 부동산 정책은 항상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빛과 어둠이 있듯 부동산 정책 역시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공존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에 좀 더 조명이 비춰지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 체제는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만나 균형점을 찾으면 그것이 곧 가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루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부격차가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으로 조금 균형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부릅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의 깃발을 잡게 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는 공약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조용히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 고수들은 이 시기에도 공백 없이 움직입니다. 이 말은 곧 누가 대권을 잡는지와 상관없이 부를 축적할 자신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국토종합계획을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답은 수능 만점자에게 합격 비법을 물었을 때 교과서를 열심히 봤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될지와 상관없이 국토종합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 20년을 바라보고 설계한 대장정이니까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에서 바톤 터치받아서 세종시로 이전할 대상 기관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대립 관계라고 해서 이전 정권에서 하던 일을 백지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지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국토종합계획은 무엇일까요? 국토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고차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KTX역을 통해 지역에서 광역교통시설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대중교통체계 공유와 환승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거점과 주변 도시가 명확한데요. 보통 거점 도시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춘 곳이 되니 KTX가 서는 지역이 거점 도시의 기능을 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차 몇 번 타본 사람이거나 평소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미 떠오르는 곳이 몇 곳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넓은 선택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없이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뒤늦게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KTX가 생긴 지 이미 너무 오래전이라 더 이상의 호재가 없는 것도 선택지에서 제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